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오늘은 남북이 6.25 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지 64주년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승전기념일이라며 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군 당국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정전협정일을 맞아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달 초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이나 SLBM의 지상형인 북극성을 발사할 움직임에 대비해 전군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이 미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의 미사일 장비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미 감시 자산을 동원해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전협정 기념식을 열고 유엔군 참전용사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판문점에서도 유엔군 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에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24일 6회 공군 기념행사를 열고 반미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김정은을 보위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당초 오늘 개최하자고 제의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은 북한의 침묵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답변에 대한 데드라인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증세 논란의 불똥이 담배세 인하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담배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측근 의원이 담배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4,500원인 담배값에서 세금을 2,000원 내리고 2년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가격 인상 후 금연 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만 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거치며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 담배값 인하였지만 당내에서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담배세 인하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야당 시절 담배값 인상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담배값 인하법을 발의한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올렸던 담배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배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바른정당 역시 스스로 올린 담배세를 다시 내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기조전환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지만 여당은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의 주체를 놓고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수원의 독자적 판단에서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 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삼척 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원전 중단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가 5배에서 10배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첫 소환으로 출석에 앞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조작된 자료를 건네받은 경위, 그리고 검증과 공개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SNS로 접근한 낯선 외국인이 결혼을 약속한 뒤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수억 원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사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집에서는 현금과 수표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2명이 로맨스 스캠 사기로 챙긴 돈입니다. 이들은 SNS에 자신을 해외 파병 미군이나 거액의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로서 그 사진을 첨가해가지고 달링 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남편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연인처럼 환심을 산 뒤 파병된 현지의 물품이나 자신의 상속금을 보낼 택배비와 통관비를 요구했습니다. 또 택배 배달원이나 외교관을 사칭해 가짜 택배 운송장과 공문서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들은 결혼까지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에 넘어간 한 40대 남성은 1억 원 넘는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41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만 6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나이지리아인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는데 피해를 호소한 학생만 70명이 넘었습니다. 가해 교사 중에 1명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총괄하는 안전생활부장이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달 14일 이 학교 교사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성폭력 예방과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교사 52살 김모 씨와 3학년 담임교사 42살 한모 씨입니다. 손을 잡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제 친구는 다리 마사지 해달라고 막 그랬다고. 정말 좀 만진다던가 몸을 좀 이렇게 붙인다던가. 애들은 또 다 그렇게 당하고 약간.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다는 여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학생 72명은 해당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남학생 3명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년 동안 교내 성추행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학교 성폭력 문제를 총괄하는 생활안전부장을 맡고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한 씨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사람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40대 남성이 경찰관 2명과 구급대원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까지 벌였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격분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계단에는 경찰관이 피를 흘리며 앉아있고 난간 위에선 119 대원이 또 다른 경찰관의 팔을 응급처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에 있던 지구대 소속 47살 신모 경사와 37살 이모 경장이 현장에 출동해 신고를 한 노모와 아들 47살 한모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난 뒤 한 씨를 정신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사설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 씨가 구급대원을 보자 흥분하더니 호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장이 팔에 20cm, 신 경사가 복부에 10cm의 상처를 입었고 구급대원 1명도 복부를 찔렸습니다. 경찰 1명을 배 찌르고 다른 1명 팔 찌르고 그렇게 119가 와서 경찰 지혈하다가 응급실로 갔어요. 한 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시도하자 흉기로 자신의 목과 배를 찔러 자해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관 2명과 구급대원은 모두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만나 법외 노조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건 조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김상곤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전교조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현재 법의 노조인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만드는데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13년 고용부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은 위법이라며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금 회수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맡아왔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 장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고용부를 비롯한 사회부처 업무 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고용부가 노조 아님 통보만 철회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각하로 종결하고 지위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장관은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비공개 대화에서 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도 전교조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노후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5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연금 상담 창구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령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생 걱정 안 하고 그 집 살 수 있고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하고 그래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5,900여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가입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출시 10년을 맞은 올해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가입 조건이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가능하도록 완화된 데다 대상 주택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은퇴자들 사이에 노후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입자는 연금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평생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집값보다 적게 받은 경우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주택연금 기금이 안정적이라며 주택가격 조건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가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